자, 50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좋다. 아, 감사합니다. 예. 시작할게요. (90년생) 9N년 새끼들 특징. 아, 발바닥 사탕. 요즘 요거 그냥 알갱이로만 나오던데요. 예, 요즘은 더 괜찮은 것 같아. 굳이 사탕에다 찍어 먹는 것보다 그냥 알갱이 그냥 털어 넣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예, 그거 뭐지? 이름을 모르겠는데 스티키 뭐 있었는데 S로 시작됐던 것 같은데. 예, 요즘은 그렇게 아예 그냥 알갱이만 해서 팔더라고요. 예, 이거 맛돌이죠, 맛돌이. 와, 돈돈. 예, 달팽이 껌, 에그몽, 보석 반지. 예, 이걸로 이제 우정 많이 확인하곤 했죠. 친구들 한 남자애들 5명 모이면은. 예, 친구 중에 맑은 눈에 광인을 한 그 맑은 눈이 있으면은 얘들한테 이렇게 주죠. 예, 안 빨면은 뭔가 이 친구 실망시킬 것 같아갖고 많이 빨아 돌렸습니다. 보반, 부풀어, 크레용 초콜릿, 짝꿍. 야, 미니쉘 본지 진짜 오래됐다, 그죠? 미니쉘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예, 고급 초콜릿이었어요. 이 당시 500원이었으니까 여러 맛이 있었죠. 미니쉘 맛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쫀쫀이, 이구동성, 미니벨, 폴, 뿌셔뿌셔. 예, 뿌셔뿌셔 광고가 아마 저기 그 샤이니까지 그 뿌셔뿌셔 광고를 봤던 것 같아요. 초코비, 초코땡, 와클. 이거 그 치즈 냄새 많이 나죠. 예. 와클은 지금도 나오고 있죠. 이건 근데 약간 할매 사탕 아니에요? 할배 사탕? 시장 가면 아직도 이거 많이 팔던데. 젤리. 별남바, 거부갈 이거 뭐 콘돔으로 만들었다는 그 막 헛소문 돌고 그랬었는데. 아, 이게 700원이나 있었구나. 난 이거 존나 맛없던데요. 난 이거 아무리 추억이 보정된다 그래도 별로야. 겉에 있는 이게 존나 기름져. 뭔지 알죠? 이거 먹어보신 분도 알 거야. 이상해. 이건 아이스크림이라기보다는 무슨 크림을 얼려놓은 듯한 느낌? 개느끼해 이거. 아, 석기시대. 예. 야, 추억이네요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류의 과자들 다 모아놨네요. 얘 빼고. 얘 초콜릿은 맛있었어. 나는 진짜 별로예요. 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겠지만 쿠쿠다스, 초코아임도 빼야 돼. 나 초코아임은 괜찮아. 버터와플류, 야, 요런 걸 정말 싫어하고, 바다 코코넛 정도까지는 내가 딱 먹을 수 있는 딱 그 마지노선. 예. 샤브레 뭐 이런 거. 아, 저는 별로예요. 웨하스 차에서 먹다가 등짝 개쳐 맞았지. 예. 예전에 과자 선물 세트 맞아요. 야, 켄터키 사탕. 야, 요거 진짜 고급진 그 정말 그 뭐랄까 밀도가 훌륭했던 사탕이죠. 예, 밀도 자체가 너무나도 훌륭했던 사탕. 예,
켄터키 아니라 그 스카치인가? 네, 스카치. 요거는 그냥 진짜 커피 한 잔 먹는 듯한 느낌. 밀크 커피 그 300원짜리 있잖아. 그거 농축해 놓은 느낌이야. 존나 맛있음. 추억이네 진짜. 코트야, 사탕은 사랑방 선물 사탕이 근본이지. 맞지 그거 맞아. 사랑방 선물 그거 맞아. 아 기억나네. 사랑방.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뭐 동전도 넣어놓고 이거저거 막 넣어놓죠. 실이랑 바늘 같은 것도 막 넣어놓고. 표에림님 그 사건이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인데 최근에 약간 역풍이랄까요? 그런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다뤄보도록 하죠. 표에림님 안타깝죠. 네, 안타까운데 이제 여러 어떤 그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후원 통장을 깠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잠시만요. 오늘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저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명예훼손 내용 증명이 왔고 사각을 게재와 사과문 우편 통지를 요구한대요. 저한테. 그 신상 공개 영상은 제가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오늘 내용 증명이 왔어요. 가해자들이 저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내용 증명이 왔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발신인의 실명 삭제, 발신인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 삭제, 발신인에 대한 사각의 게재와 사과문 우편 통지를 요구한대요. 저한테. 그 영상은 제가 올린 게 아닙니다. 폭로자는 피해자는 새로운 녹취 내용이 공개됐다고 해요. 일단은 정리를 좀 하자면 제가 저번에 그 다뤘을 때만은 그때는 정말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녹취 내용들과 표혜림 씨가 너무나도 불쌍한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후원 계좌를 열었었다고 해요. 후원 계좌 이제 정확하게 후원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불거져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표혜림 동창생이라는 영상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제 영상에서 가해자들 중에 가장 심했던 아이들의 신상을 말한 적이 있었다. 그 명수가 5명입니다. 해서 저는 앞으로 그 애들에게 향후 10년간 소를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니 당연히 걔네가 고소가 들어오면은 후원을 부탁드릴 수 있겠지만 걔네가 바보가 아닌 이상 국민분들이 관심이 사라질 시점에 저에게 소를 제기할 가능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식을 때쯤 그때쯤 이제 역공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후원 계좌를 열었습니다. 법률적 검토로 끝난 상황이며 현재 단 한 푼도 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후원 계좌로 인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진다 판단하였기에 후원 계좌는 닫을 겁니다. 그리고 이 후원금도 결국 제 돈이 아니기에 본 목적은 향후 10년 즉 공소시효 만료 날까지 가해자가 저를 공격할 경우 보호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려 했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믿지 못한다고 하시니 지금 저는 가해자에 대한 민형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비용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역은 투명하게 변호사분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 갈리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표혜림 씨에게 직접적으로 후원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표혜림 씨가 이걸로 뭐 명품을 사 입건 옷을 사 입건 뭐 치킨을 먹던 뭐라건 무슨 상관이냐. 표혜림을 응원하기 위한 용도의 후원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후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왈가할 필요가 없다.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예, 이거거든요. 저희 카페에 킥서메스라는 분이 쓴 이제 댓글인데 조금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강제 후원도 아니고 그냥 별풍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자기 손에는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복수하려고 했었던 것이었을까요? 실명 거론했을 때는 이미 엮고수 당할 마음까지 먹고 있었어야지. 물론 당하면 본인 돈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고 애초에 후원을 받을 생각을 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 저런 식으로 흘러가면 처음 여론은 그래 용기는 그 응원한다 이런 식이었는데 과연 그녀는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더글로리 여파로 한번 올렸던 건데 파장이 되니까 얻어걸린 것이었을까요? 뭐가 되었건 당사자들 간의 싸움이고 여론은 거들 뿐인데 후원까지 받는다. 준다고 해도 마다했어야죠 라는 내용이 또 있고요. 예. 여러 생각들이 지금 교차하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를 열었고 후원해준 돈을 생계에 쓰건 유흥에 쓰건 그게 무슨 상관이노? 저 피해자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후원한 거 아님? 이론도 후원 안 한 것들이 왜 또 불편지르노? 상관 있지. 본인 입으로 고소당할 거를 대비해서 받았다는데 유흥에 써봐라. 그리고 애초에 본인이 시작한 싸움인데 그런 각오마저 없었다라는 것이잖아. 후원은 판단 미스가 아니었을까? 동정심으로 후원을 받아서 먹고 튄 사례가 있어서 후원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그 입장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예, 공연성 있는 그런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에게 후원해준 분들은 표혜림 씨가 조금이라도 행복해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후원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싶고 또 그들과 싸우면서 표혜림 씨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한 사람들의 후원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표혜림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뿐이에요. 근데 제3자들이 여기다가 왈가왈부한다? 진정성이 느껴지질 않는다? 지들이 뭔데 그것을 재단하는 것일까요? 표혜림 씨의 진정성 이런 걸 왜 지들이 뭔데 재단을 하는 걸까요? 정말 씹생진들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개생진 코트야. 씹생진이라는 생각이 후원도 들어요. 안 한 애들이 저런 말 하니까 어이없네. 네, 관심받고 주목받고 잘 되는 게 싫은 것 같아요. 예, 왜 그런 걸까요?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예. 채팅으로 피해자 욕하던 십생진들 싹 다 채팅 못 치고 있쥬? 네. 이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카라큘라 사무소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또 다른 녹취 내용입니다. 각서 보고서 난 건데 갔어? 너는 이 친구들한테 진술을 해달라고 하고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했잖아. 무슨 내용일까요? 표혜림 씨 학급에 같은 반에 소속돼 있었던 그 당시 학우들 중에서 표혜림 씨에게 가해를 하지 않은 다른 학우들, 그 학우들에게 증언을 좀 해달라. 이미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 표혜림 씨의 주장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학우들의 증언이 절실한 상황이겠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됐을 때
너무나도 사건이 커졌기 때문에 이 가해자들은 이제 양심과의 싸움인 거예요. 양심과의 싸움입니다. 예. 끝까지 인정하지 코트야. 않고 끝까지 어우 싸가지 없어. 그냥 사과하는 게 어렵냐? 아니죠. 그냥 사과를 하면은 그 사과를 함으로써 인정을 하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이제 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버렸고 내 신상과 내 얼굴 같은 것들이 특정성이 가능하게끔 알려져 버렸기에 이들도 계속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예. 코트야. 지읒도 없는 년이 뭐 있는 척 말투 표독스러운 거 봐. 고데기 말이 없네. 자, 그 이후로 진행 상황입니다. 카라큘라 커뮤니티에 올라온 표혜림씨 근황. 가해자들의 2차 가해로 인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고 합니다. 좀만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고. 학폭 피해자 표혜림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출동한 119 구급대와 경찰에 의해 구조되어 현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사고가 일어났으며 다행히 SNS에 글을 본 팔로워의 빠른 신고로 인해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병원 측에선 조금만 늦었어도 과다출혈로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며칠 전 가해자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표혜림 가해자 동창생이라는 채널에서 악의적으로 날조된 자료를 이용하여 표혜림 씨를 거짓말쟁이 정신상자라며 비난하고 표혜림 씨의 부모님에 대한 조롱까지 하는 등 도 넘은 2차 가해를 벌여왔고, 그러니까 표혜림 가해자 동창생에 올라온 동영상으로 인해서 지금의 이 사건이 시발점이 바로 저 영상인데, 그 영상의 댓글들이 말이죠,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려 표혜림 씨에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 표혜림 씨의 가족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나 봅니다.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그 댓글을 보고 이제 좀 순간적인,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요. 그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감을 느껴 결국 자신의 SNS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것을 게시한 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좀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12년간 학폭 폭로하자, 가해자는 조롱. 근데 썸네일을 근데 예. 이쯤 되면은 뭔가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저는 이제 더글로리의 그 박연진 역할을 했던 이 배우분이 너무 이제 부정적인 그런 그 짤로 자신의 연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될까봐 좀 약간 걱정스럽기도 하겠어요. 예. 이거는 좀, 예. 코트야. 임지연도 다음 작품 중요하겠다. 기윽 이미지 굳었네. 네네네. 잠깐만요. 표혜림 가해자 동창생. 없어졌어? 여기 있네요. 이제 채널로 필터 두고 오면 나와요. 쇼트 3개 올라와 있네.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 표혜림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유튜브 채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채널이었네요. 이 사건이랑 이렇게 다른 어떤 시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표혜림 사건의 모순, 표혜림 사건 가해자 카톡 내용 새로운 정황.
표일임은 지난 12년 동안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고 말하며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 어떤 사과도 표일임의 주장과는 다르게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고 성인이 되고 난 후 지속적으로 사과했던 사실을 표일임이 직접 인정하는 남혜영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 1월 6일 최소민과 표일임의 카톡 대화 내용입니다. 사과를 받고도 가해자들은 사과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계속 진심 어린 사과만 바란다는 표일임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표일임이 사건을 공론화시키기 전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무분별하게 연락해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자신을 돕거나 곤경에 처하거나 선택하라는 협박성 카톡입니다. 그 후에도 표일임은 지속적으로 동창생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를 원하는 듯 했습니다. 미공개 자료가 더 많은 현 상황, 중립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기가 학창시절에 놀던 건 사실이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다고 주장을 한다. 기억의 차이인 거죠. 일단 명예훼손과 폭행을 한 것은 맞네. 남의 핸드폰에 문자를 읽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하고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적반하장으로 발로 차기까지 했다고 하니 결론은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괴롭히고 학폭한 것은 사실이죠. 근데 좀 더 명확하게 따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나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라는 게 이제 그 피의자들의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야, 내가 네 어깨는 밀쳤지만 네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겼니? 라는 건데 뭐 억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 이 소식을 접한 어떤 대중들이 너는 표일임의 어깨를 2회 밀쳤네. 넌 좀 죄가 좀 얕구나. 레벨 1. 넌 표일임 뺨 때렸네. 너 레벨 5.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한 어떤 그 레벨을 다루는 게 맞을까요?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내가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코트야, 10년 전 일인데 당연히 증거 없으니 불송치지 불송치 받았다고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네. 코트야. 걔 얼굴에 방귀 꼈는데 냄새가 심하지 않은 방귀였다. 코트야. 애초에 본인들이 자각하기엔 폭행이 아니라 재미로 느꼈을 텐데 기억이 제대로 나기나 하겠음? 싸가지 없는 년놈들. 코트야. 성지고 소크라테스, 성지고 솔로몬 윤대훈.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표일임은 초중고 12년간 자기가 철저히 숨겼기에 부모님은 학교폭력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고 했고 실화탐사대 부모님 인터뷰에서도 이는 사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표일임이 이 사건을 공론화시키기 위해 방송사 등 여러 매체에 쓴 글들을 보면 얘기가 좀 다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사실을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고 전학도 보내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개인 SNS 계정에 공론화된 후에는 언급하지 않는 15년의 가정폭력 사실 등 방송에 나간 사실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타 채널에 올라온 진술서 내용과 방송에 나간 내용에도 일치하지 않는 점들이 있었는데요. 진술서에는 초등학교 때 변기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방송에서는 교복을 입고 연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남산초등학교, 의령초등학교는 당시에 수세식 변기였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머리를 담글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건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기에는 어쨌건 표예림님은 학폭을 당한 것이 사실이죠. 예. 되게 이 채널의 영상을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네. 이 표예림 가해자 동창생이라는 이 채널을 이제 보니까 올라와 있는 거는 어쨌건 괴롭혔잖아. 머리를 뭐 수세식에 담궜던 뭐 했건 어쨌건 건드렸잖아. 어쨌건 했으니까 처벌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드네. 그지? 진위업을 어떻게 가리겠어? 코트야. 그냥 후원 계좌 연걸로 여론 살짝 안. 오히려 좋아. 지니까 그 틈 타서 여론전 해보려고 상대방 쪽에서 한 거 아님? 모르죠 그것도. 예, 날짜는 21일에 생성이 된 것이 맞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쪼록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후원 계좌에 대해서도 본인이 스스로 아주 그냥 투명하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저는 표예림 씨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싶어요. 응원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 생선구이가 인기 없는 이유 맞죠? 외국인들은 생선구이를 굉장히 좀 고급지게 먹어요. 예, 칼집 내가지고 이렇게 되게 도톰하게 딱 4개 네모난 모양으로 돼가지고 약간 그런 메루구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일식집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생선구이 하면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그쵸.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생선 요리는 요런 느낌을 좋아하는 건데, 한국에서 먹은 생선구이는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맞아. 근데 좀 뭔가 좀 그렇긴 해. 우리는 저게 익숙하지만 말이죠. 노들섬, 한강에 있는 이 노들섬에 대한 미래 디자인 컨셉이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약간 뭐 두바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오, 좋네요. 노들섬. 야, 근데 이거 엄청 막히겠네요. 차가. 그죠? 야, 저도 뭐 바이크 타고 노들로 자주 지나가는데, 노들섬의 미래 계획이 이렇다고 하니 컨셉샷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죠. 어떻게 이걸 다 구현하겠습니까? 멋지게 구현한다고 하니까 요런 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한강을 볼 때 보통 이렇게 외관으로 이제 밖에서 요런 데서 보죠. 한강을. 예, 요런 데서 이제 보곤 했는데,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딱 중간으로 들어가서 이쁘네요. 서울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한강? 좋네요. 코트야. 어차피 우리는 못 보고 뒤진다.
작은 쥐새끼 엔테치노스.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나오는 이 쥐인데요, 설치류. 일생일대의 대업을 앞두고 있는 날은 바로 첫 경험을 떼는 바로 그날. 그 대가는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사막이야 뭐야. 일단 짝짓기를 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12시간을 한다 그래요. 열두 시간을 한다고? 게임 실사 세팅이 뭐야? 볼까요?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야, CSGO라는 게임이 있죠. 저는 100시간 채우고 더럽게 못해서 삭제했지만 여기 실력은 안 늘어도 좋으나 실전 세팅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총에 반동을 구현하고 싶어서 특수장치를 단다던가 지랄로. 가스탄을 구현한다던가 플래시 성광을 묘사하기도 했죠. 레드 데드 리뎀션에서 말타는 효과를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진심이네. 한국인이 싫어하는 채소들. 야, 난 가지 싫어하는 사람이 난 이해하기가 힘들다. 물론 가지 볶음, 가지 무침 이런 것들은 약간 흐물흐물해가지고 그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데, 가지는 구우면은 미쳤습니다. 그냥 가지는 구우면 아주 고급진 요리가 돼요. 스테이크 같은 거 먹을 때 진짜 가지구이 정말 괜찮은데. 당근도 너무 맛있죠. 횟집 가가지고 그 동그란 그 하얀색 그 앞접시에다가 그 당근이랑 오이랑 해가지고 고추랑 해가지고 이렇게 쌈장에다 해고 나올 때 그거 찍어 먹는 게, 예? 그게 속을 달래는 건데. 당근 너무 맛있죠. 피망 없어서 못 먹죠. 잡채에 들어가 있는 피망 맛있죠. 뭐 방송 대기하면 그게 당근 먹는 영상이에요. 예, 그니까 오이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브로콜리 없어서 못 먹죠. 아삭아삭하고 새콤달콤하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파프리카. 브로콜리 너무 좋죠. 브로콜리 살짝 데쳐가지고 초장에다 찍어 먹으면 시금치 맛있죠. 예? 참기름이랑 적절하게 잘 버무려져가지고 밥에다가 먹으면 시금치만한 게 없죠. 깻잎 너무 좋죠. 한 장 싹 나노 컨트롤러 젓가락으로 싹 든 다음에 밥 위에다 싹 얹어가지고 그대로 싸서 먹으면은 그것이 꿀맛이죠. 이런 건 다 잘 먹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야채를 좋아하는 분이 전 야채 좋아해요. 다 잘 먹는 거죠. 진짜 무한도전 이 박명수 이 안경 무슨 안경이라 그러지? 아무튼 이 얍실한 이 안경 끼고 났을 때 박명수 이때 폼은 미쳤어. 정준하님 어머니가 이렇게 파김치 딱 담궈가지고 먹으라고 딱 이렇게 해줬는데 지난 놈만 못하네요 어머님. 역대급인 어제자 고속도로 추락사고. 아이고. 야, 아우디 차주가 고속도로에서 그냥 뻥치고 갔네. 이건 고의성이 있는 거야? 그렇게밖에 안 보이네.
아이고야, 엄청 다치셨겠다. 가해자는 그냥 갔다고 합니다. 못 잡나요? 헐, 존나 소름 돋아. 친절한 금자씨에서 최민식 아저씨가, 그 최민식님이 그 사람들 있는 데서 아기 앞에 안고 담배 피면서 화이팅 하는 그 느낌처럼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네. 씨발 소름 돋네. 가해자는 운전 미숙을 주장을 하고 있다. 뺑소니 혐의가 제외된다면 저희는 많이 억울할 것 같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확 올리던 뒤차가 추월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치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7m 아래로 추락했다가 썬루프로 겨우 기어 나오게 됐고 많이 다치셨지만 현재 재활치료 중이시고, 피해자가 기억하기를 사고 나서 어떤 남자가 다리 위에 사고 난 걸 지켜보고 사라졌는데 그게 가해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가해자는 체포됐는데 차에 결함이 있었다는 둥,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둥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유튜브 댓글에는 많은 사람들이 1차로 정속주행하는 피해 차량 위협하려고 무리하게 칼치기 하다가 사고 낸 게 아닌가 의심하는 중. 답답하죠. 고속도로에서 이제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그런 차량들이 있으면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이 가해자 차량이 약 오른 것 같아요. 약이 바짝 오른 거죠. 아이 씨발, 아니 뭐야 이 씨발 새끼가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꽝 쳐버린 거죠. 이건 굉장히 고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로의 정속주행은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짓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협운전, 난폭운전을 하는 것은 또 아니죠.